반갑습니다. 자, 오늘 1강 도구는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명을 맡게 된 뒷반 역사쌤 김원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목표를 먼저 읽어본 다음에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사시대의 도구의 변화를 이해하고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을 추론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목표는 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긴 해요.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워낙 상식적이기 때문에 알고 있긴 한데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을 약간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하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보시면 우리가 먼저 다룰 건 구석기 시대예요. 자, 구석기 시대의 최초의 인류들, 우리 먼 조상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도구를 썼을까? 자, 우리가 원숭이랑 다른 건 뭐였을까? 자, 당시에 이런 돌멩이를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죠. 자, 구석기 시대의 인류들은 이 돌멩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 이거를 일단은 조금 뭔가 어떤 사냥을 위해 쓰던 뭐 이렇게 자르는 데 쓰던 좀 날카로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좀 날카로운 면을 만들어요. 그게 이 돌멩이에요. 이런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역사가들은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뗀석기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왜 뗀석기냐? 석기는 돌멩이를 얘기하는 거죠. 뗐다는 건 뭐야?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떼버렸다는 거야, 조각들을. 그래서 여러분 위에 보면 이러한 어떤 날카로운, 그 시대에는 좀 날카로운 거예요. 그 날카로운 돌멩이가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한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어떤 활용을 했을 것인가? 이제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뭐 이런 집게라는 것도 있고요. 집게보다 조금 더 발달했다고 할 수 있는 주먹도끼, 그다음에 뭐 가로 날도끼, 그다음에 뭐 글게, 순배 찌르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실 게 이런 그냥 지나가면 볼 수 있는 돌멩이일 수 있어요. 근데 역사가들은 이런 명칭을 붙인 거야. 도대체 왜 이런 명칭을 붙였는가? 바로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을까를 생각해서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자, 집게. 여러분, 명칭의 이름을 보면 느낌이 좀 와야 돼. 집게. 뭔가를 찍어버리는 그런 도구인 거죠. 자, 주먹 도끼, 가로날 도끼. 도끼예요. 도끼도 마찬가지로 찍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좀 다르죠. 자, 주먹 도끼는 뭔가 주먹 모양이야. 그치? 그래서 주먹 도끼. 가로날 도끼는 뭔가 날이 가로로 있다 해서 가로날 도끼.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 도끼랑은 조금 다른 모양의 뗀석기죠. 자, 요거는 글개라고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자, 글개는 옛날에 구석기인들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 벗기고 살과 가죽을 분리하고 그런 데 쓰는 도구였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고, 순배찌르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냥을 해야 되잖아. 사냥하는데 이런 거 막 던지나? 아니면 막 이렇게 손에 들고 가서 바로 막 그런 동물 근처에 가서 이렇게 찍어버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거는 보시면 약간 화살촉처럼 생겼죠? 자, 순배는 어떤 나무 이런 뭐지? 자루 같은 거에 끼는 걸 순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자, 여기에 나무 자루 같은 걸 껴가지고 창처럼 찌르게. 그러니까 동물을 막 이렇게 찌르는 거지. 그런데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구석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뗀석기의 종류를 좀 알아봤어요. 자,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가 이런 뗀석기였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빙하기 이후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일단 지금의 기준으로서 빙하기 시기 인류들을 구석기 시대에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빙하기 이후를 뭐라고 하느냐? 신석기라고 한다. 신석기. 신구 알죠? 구. 옛날 신 새로운 석기 시대. 자, 마찬가지로 이 시기도 석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신석기 시대니까. 자, 근데 이 시기에는 약간 뗀석기가 발전해서 바로 요런 간석기가 등장한다. 자, 석기는 마찬가지로 역시 돌이에요. 자, 간은 갈았다는 거야. 자, 모양 보시면 아시겠죠? 뗀석기에 비해서 막 갈아가지고 모양이 좀 다른 게 보여요. 그쵸? 자, 이 간석기 어떻게 등장했을까? 과연 이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쌤이 가끔 보는 웹툰인데 반가워서 캡처를 와봤어요. 자, 간석기가 뭐 이렇게 등장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저런 어떤 뭐 불편함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는데 아마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은 좀 더 세부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석기를 세부적인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역사가들은. 그래서 갈다 보니까 이렇게 작고 다양하고 세밀한 간섭기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도구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렇게 간섭기나 그 외의 섭기들 좀 보이는데, 자, 여기 돌도끼. 말 그대로 돌도끼예요. 갈아가지고 좀 더 세밀하죠. 돌보습. 이건 땅을 파는 도구예요. 땅을 파는 도구. 돌낫, 네, 돌 화살촉. 그리고 갈판과 갈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되어 있는데, 요 아래에 넓적한 걸 갈판이라고 하고, 이 몽둥이 같이 생긴 걸 갈돌이라고 해요. 자, 간다는 거야. 그쵸? 가는 판과 가는 돌이에요. 뭘 갈았을까, 여러분? 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거는 조금 추측해 보고,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에 이따가 활동하는 글을 올릴 건데, 거기에 조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아래 요거는 가락바퀴라고 불러요. 가락바퀴. 우리 사전과제 쌤이 약간 한번 생각해보라고 줬던 건데, 여러분 이 가락바퀴도 마찬가지로 역사가들이 이런 명칭을 붙인 건 이 모양새 일단. 자, 모양을 보시면 가운데 구멍 뚫리고 바퀴처럼 생겼죠? 그래서 바퀴인데, 자, 가락이라는 명칭을 붙인 건, 자, 역사가들 생각했을 때 이 도구는 뭐 실을 뽑지 않았을까? 실을 뽑는데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가락바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여러분. 근데 진짜 실제로는 어떻게 썼을까? 그 여러분 상상을 좀 해봅시다. 이거 진짜 어떻게 써야 실을 뽑지? 그 상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에 여러분의 의견을 일기 형식으로 릴레이 댓글을 달 거예요. 이따가 구체적인 설명해 줄게요. 자, 이어서 계속 봅시다. 자, 보시면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여러분 이렇게 토기가 나와요. 토기. 여러분 토기. 기는 그릇을 얘기하고 토는 흙을 얘기하는 거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자, 근데 이건 그냥 그 토기가 아니라 이름을 역사가들이 붙인 게 뭐냐면 이런 문양을 보고 이름을 붙여요. 약간 빗살 무늬다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빗살 무늬 토기다 라고 이름을 붙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구석기 시대와 달리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이렇게 발견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토기는 어떻게 쓰였을까를 여러분이 먼저 조금 생각해 보고 1-2강에서 쌤이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먼저 상상을 해보고 활동을 잠깐 해주세요. 자, 이어서 갑시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어떤 여러분 이거 보시면 가리비 껍데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고 했어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 왜? 왜 가면이라고 붙였느냐? 이거 아무리 봐도 눈이거든. 눈이고 입이잖아. 그리고 조개 껍데기죠.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고 한 거고, 이거는 막 팔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팔찌 같은 장신구.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뼈 가지고 돌이나 이런 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뼈를 갖고도 도구를 만드는데, 보시면 이거를 역사가들은 뭐 뼈바늘, 뼈 이렇게 바늘 같이 생겼죠, 여러분. 그래서 뼈바늘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뼈바늘 같은 건 어떻게 쓰였을까? 여러분 낚시 가면 조금 낚시를 가봤던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낚시 용도로 쓰였을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좀 추측하기 쉬운데 이런 뼈 모양의 팔찌나 특히 이 가면은 도대체 왜 만들고 어떻게 쓰였을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1-2강에서 쌤이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갑시다. 자, 이제는 청동기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청동기 전을 석기 시대라고 해서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있었던 거고, 자,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청동기 시대라고 하죠. 청동기. 자, 여러분, 청동기도 금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금속은 아니죠. 지금은 청동을 잘 안 써요. 지금은 뭐 약간 철을 쓰죠, 철. 여러분, 청동보다 철이 훨씬 강해요. 자, 근데 그러면 당시 옛날 사람들은 철을 쓰면 되지 청동을 왜 썼을까? 그것은 철을 녹여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화력이 필요해. 근데 그 정도 기술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보다는 녹는 점이 약간 낮은 굴이나 주석을 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만든 게 청동이에요. 청동. 그래서 이런 게 다 청동 도구인데 이거는 검이에요. 그래서 동검이라고 해요. 동검. 청동검이라고 하죠. 근데 이 모양이 비파 모양의 악기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요. 그걸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좀 날씬한 얄쌍한 동검이 있어요. 그거는 새형 동검이라고 해요. 얇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거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청동 거울.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청동 방울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청동기는 어떻게 쓰였을까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청동 거울. 역사가들이 거울이라고 이름 붙인 건 그래서 뭐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청동 방울 마찬가지. 자, 누가 와도 방울이야. 자, 이 방울을 왜 만들었을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이 고민을 잠깐 해보셔야 돼. 자, 비파형 동검. 이건 싸울 때 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넘어가면 자, 이 시기에는 자,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금속이 발명됐다고 해서 석기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석기를 여전히 써요. 자,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석기로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있어요. 돌칼. 여러분 이 반달 모양이죠? 그래서 반달이에요. 그리고 돌칼이니까 그런 거야. 자, 근데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반달 돌칼들 다 여기 보면 구멍이 두 개 딱 뿅뿅 뚫려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이쪽이 날일 거예요. 자, 이 반달 돌칼은 어떻게 쓰였을까? 그리고 금속이 발명됐는데도 돌칼 쓴 이유가 뭘까? 이런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 자, 석기가 그대로 있어요. 석기가 있으면서 청동기 아까 봤던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석기는 어디에 쓰고 청동은 어디에 썼을까? 그거 여러분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도구를 조금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기의 어떤 도구를 조금 봤어요. 이름과 명칭과 함께. 자, 여러분이 잠깐 1-2강과 1-1강 사이에 온라인 클래스에서 할 활동은 뭐냐면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 들어오면 토익토론 공간에 릴레이 일기 안내글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각 반 친구들을 임의로 구석기 팀, 신석기 팀, 청동기 팀으로 10명씩 나눠놨어. 그래서 각 그 팀원들은 각 시대의 키워드, 방금 쌤이 제시했던 어떤 도구 같은 거예요. 도구나 아니면 기타 추가 키워드가 있는데 그런 키워드를 활용해서 당시 사람의 입장에서 일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는 오늘 주먹도끼로 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되 한 명당 한 개의 문장만 하고 팀원들이 댓글로 거기 이어가면서 문맥에 맞게 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 키워드가 없다 그러면 그냥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고 뭐 이랬으니까 이런 도구나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뭐 신석기 시대는 이제 빙하기가 아니니까 이런 거 안 했을까. 뭐 청동기 시대는 금속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상상하면서 문장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쓰시고 잠시 후에 쌤이 1-2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